초점 맞춰야 돼. 가끔 이게 초점이 안 맞아. 자, 페이지 몇 쪽이냐면 76쪽에 3번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가 2kg의 물체가 10m/s를 움직이고 있죠.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일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속력이 이제 20m/s가 되었다. 자, 그럼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죠? 증가한 만큼 일을 해준 건데, 그럼 나중에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2분 처음에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0J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20의 제곱이니까 얘는 400J 됐으니까, 그치? 이항시켜볼까? 그러면은 1은 나중에 가진 운동 에너지에서 이항시키면 빼기가 되겠지? 네. 처음 가진 운동 에너지 400에서 100을 빼주니까 얼마큼 하면 돼요? 300J를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에 12번 12번이요? 13번도 12번, 13번 12번. 자, 그러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의 S만큼 내려갔구나. 여기 S만큼 내려갔죠. 자, 내 물체가 내려가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도안값은 일정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 까닭값이 소수라시요. 자,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 왜? 높이가 낮아지니까. 자, 운동 에너지는 증가. 왜? 퍼트 에너지 감소량만큼 증가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 왜? 감소한 퍼트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하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쉬운 것들, 기본 문제들 맞추. 왜 이랬어? 어려운 건 다 맞추고. 왜 이래? 왜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자, 13번. 2kg의 물체를 12m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2kg의 물체가 12m 높이에서 떨어진다. 자, 그러면 문제 중에 보자. 3m 어떻게 나오던데? 3m를 지날 때, 이게 지면을 도달하는 순간에, 자, 3m 지점을 지날 때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되겠느냐. 자, 3m가 있으면 3m에 해당하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돼요. 자, 3m 지점에 되려면 9m만큼 내려와야 되겠지? 그쵸? 9m는 포텐 에너지를 계산 한번 해보자. 얘는 3대 1일 테니까. 3m에 해당하는 포텐 에너지는 1이라면 감소한 포텐 에너지는 9m. 3배니까 3. 답은 1대3 되겠죠. 자, 이 물체가 지면에 닿기 직전까지 감소한 포텐 에너지는 얼마큼이 되냐? 자, 중력 가속도 g가 10m/s의 제곱이라면 mg 떨어진 높이 12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질량은 2 곱하기 10 곱하기 12 얼마가 되냐? 240, 100, 1120에다가 1240.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40. 자, D가 볼까요? D가 뭐였더라? 지면에 도달한 순간 운동 에너지 240이 될 것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 16번 16번이요? 자, 16번 랄라랄랄라 16번은 이게 1kg과 2kg이 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여기 올라가고 얘는 이제 내려왔다. 얼마 높이니? 1m 높이입니다. 자, 그런데 비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또 줄이 끊어져 버렸네. 딱 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도달할 때까지는 줄이 이제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m 내려오고 1m 올라갈 때문에 그래서 줄이 탁 떨어졌어. 가와 나. 자, 그런데 문제 뭘 물어보는 것일까요? 기억.
D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 V. 자, D는 술이 끊어진 순간 A의 운동 방향은 올라가다가 온도를 0이 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끊어진 순간 올라가다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 내려오니까 이게 일단 틀린 건 알겠죠. D가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잠깐만 A가 끊어져가지고 쭉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치? 네. 그럼 몇 미터 높이 있어요? 몇 미터 높이? 2미터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치? 응. 그때 도달하는 순간 A의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니? 2 곱하기 루트 3분의 35m 35m/s일 것이다.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일단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 중력 가속도 G가 10m/s 제곱이다. 그치? 운동 방정식 기억나? 이런 거? 가속도부터 구해, 가속도. 자, 지구가 잡아당길 힘이 얼마야? 10N. 지구가 얘를 잡아당길 크기는 20N. 그치? 그래서 1kg과 2kg이 있는데 1kg과 2kg을 한쪽으로는 20N의 힘으로 반대쪽으로 10N의 힘을 주니까 자, 알짜 힘을 구해볼게. 이쪽으로 10N 20에서 10을 빼면 10N 되겠지?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가속도 크기는 총 질량은 3분의 10이니까 가속도는 3분의 10. 여기까지 해야 돼? 이런 가속도가 3분의 10인데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1m. 그치? 그러면 처음 속도 VO는 0. 가속도 A는 3분의 10. 움직임 변이는 1. 3개 이상 나오면 못 쓴다. 등가속도는 못 쓴다. 3번 풀어봐. 3번 공식. 기억이죠. 2 A의 안 해보니까 당연히 안 풀리지. CAX는 V의 제곱 마이너스. 아니 이걸 외우고 다녀야지 문제를. 야 이것도 안 외우면서 문제. 야이 귀신아. 야 이거 외우. 에이씨. 자 그래서 처음 속도는요. 그렇지? 그러니까 V는 루트 2 곱하기 가속도 얼마 있네? 3분의 10. 그 다음에 S 1 얼마가 돼요? V는 루트 3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 빼주게 되면 2, 4, 5이니까 2 곱하기 루트 3분의 5m/s.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루트 3분의 5. 자,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틀려요. 틀렸네? 이게 답이요? 그치? 자, D급 한번 볼까, 이제? 자, D급 보자. 그러면은 이 물체가 얘가 닿을 때 순간이 이만큼이었어. 그치? 얘도 그때 위로 올라가는 속력이 똑같았어. 줄이 끊어진 당시. 그럼 얘 속력은 얼마가 되냐? 얘 속력은. 얘 속력 얼마가 돼? 얼마가 되냐고? A. 줄이 끊어진 속력 똑같다니까, 이거랑. 얘가 위로 2 곱하기 루트 3분의 15의 속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풀어봐야 되겠지? 얘가 여기 지나갈 때 속력을 구하고 싶다. 자, 뭐로 풀까? 몇 번 공식으로? 2번. 시간이 없는데, 3번이, 3번 불러. 2AS. 그렇지. 는 B제곱 마이너스 B. 그렇지. 이게 넣으면 돼. 오케이? 목표하는 거. 이거 푸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 그러면 2 곱하기 A 얼마다? A 2분. 어? 2로. 아니, 줄이 끊었는데 뭐가 이거야, 얘가. 중력가 또 10이니까 12건치. 얼마? A는? 3분의 10. 에이씨! 줄이 끊어지면 중력 가속도. 네. 줄이 있는 동안에는 3분의 10인데 가속도 어디 갔니? 줄이 있는 동안에는 줄이 끊어지면 중력만 받잖아. 네. 그러면 가속도 아무것도 없어. 중력을 받으면 가속도 무조건 10 아니야.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라고? 10. 아 이거 아니. 움직이면 반대니까 마이너스 10이지. 아 진짜. S는 S는 1. 여기서 지면에 닿을 때니까 얼마큼 떨어져야 돼? 1m 높이에서 있다가 1m 올라갔으니까
2m. 아씨, 뭐가 이야 마이너스 2지. 처음에 플러스 다 마이너스. 아 진짜. 아니 그것도 모르고 씨 어떻게 공식도 안 하는 는 V제곱은 구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제곱이 얼마예요? 3분의 20이잖아. 그치? 빼주면 돼? 자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마지막에 플러스가 되거든? 그럼 얘는 3분의 120. 그렇지. 빼주면 3분의 100은 V의 제곱. 루트 씌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V는 얼마가 된다? 2 루트 3분의 예? 루트 10. 루트 10 곱하기 루트 3분의 1 이거 아니야? 아닌가? 루트 3분의 10? 아니요? 맞아요. 답이 이거 맞는다고 나와있는데? 왜 그러지? 뭐가 틀렸지? 계산이 틀렸나? 무슨 검토 뭐가 틀렸을까? 예? 근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러지? 잠깐만. 이게 틀렸나? 처음 속도. 이게 틀리면 다 답이 틀리고. V는 2 곱하기 루트. 잠깐만. 30으로 넣네. 아이씨, 뭔데? 3분의 1 맞잖아. 어? 그럼 어디서 시작해서 V? 떨어져서 V는 루트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분의 5 4, 20 맞는데? 근데 이건 뭐냐? 2 곱하기 3분의 15는 왜 나오니? 잠깐만 아이씨 여기 가네. 가속도는 3분의 10 이거 루트 2 곱하기 A 3분의 10 곱하기 S 는 3분의 20 이거 맞는데? 이상한데? 어디서 틀렸을까? 문제가 없는데 비웃지 마. EAS는 2 곱하기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SE는 반대쪽으로 2니까 2 V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0의 제곱을 해주니까 3분의 20 빼주게 되면은 40이 되고 40에서 3분의 20을 빼주게 되면은 3분의 120이 되고 3분의 100 계산상 문제가 없는데 어디서 계산이 틀렸을까?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처음 속도가 이게 다시 한번 해볼래? 미안한데 처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미안해요. 이상하다. 문제가 없거든? 차근차근 풀어보자. 같이 하자. 자, 내가 등가속도 운동 좀 외웠지, 이제? 네? 등가속도 운동이 좀 외웠지? 네. 1번은? 1, 2번 계산해서 1번 또 어디 갔어? 1, 2, 3번 나왔어요. 아니, 저게 나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가속도 A는 변화 없어요. A는 총질량 3. 문제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1kg, 2kg 맞나? 총질량은 3이고 20에서 10을 빼주니까 가속도는 3분의 10. 자, 2번
지면에 닿을 때 속도 VB는 그렇죠? 이게 1kg 여기 내려간단 말이야. 지면에 닿을 때까지. 네. 여기서부터 이거 1m 움직이거든. 1m. 네. 1m 이렇게. 그럼 가속도는 루트 속도 V는 루트 2 곱하기 A 곱하기 S니까 루트 2 곱하기 A는 3분의 10 S는 1 3분의 20 맞는데? 루트 3분의 20 맞는데? 자 그러면은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가는 속도도 3분의 20 그 순간 루트 3분의 20의 속도로 올라갈 거예요. 안 보이겠다. 미안해요. 다시 적어줄게요. 자, 루트 3분의 20으로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야. 아하, 그래가지고 나중에 올라갔다가 이 속도가 0에 따라 떨어질 거라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가장 아래쪽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같을 것이다. 네. 그치? 이렇게 풀어도 되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부분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포텐셜만 계산 한번 해볼게. 질량 M 1 곱하기 G 10 곱하기 높이 2. 그치?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여기 제곱해주면은 3분의 20. 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2의 제곱. 이게 돼?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 20이 되고. 요거는 10이 되고 3분의 10. 얘는 3분의 30. 그걸 1을 곱해주면 3분의 60은 2의 제곱. 요거는 네. 뭐가 틀렸지? 이거 아무도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왜 틀렸지? 이상하다. 답이 안 나와. 이거 맞다고 나와 있어. 답에는 A가 지면에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있는 A 역학적 에너지는 3분의 70이다? 왜 3분의 70이지? 왜 그러지? 20. 아이씨. 미안하다. 네. 암산이 안 된다, 암산이. 20 더하기 3분의 10 하면 얼마야? 3분의 70. 아. 암산이 안 되는구나. 야. 우리는 이게 초딩부터 다시 배워야 돼. 아무튼, 등가스동동 공식을 외워.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능lực 충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볼 거. 이거 암산이 안 되냐, 요즘에? 큰일 났네. 22번. 22번이야? 22번. 잠깐만 내가 좀 지우고. 지워놓고 하자. 많이 물어볼 것 같아. 큰일 났다. 암산이 안 되네. 암산은 안 되겠다, 나는. 도영이는 암산 잘하나? 도영이가 아는 친구가 도영이지? 네. 너 이름이 뭐냐? 승우요. 승우. 승우는 암산 잘하나? 너도 못하지? 아하. 도영이가 되게 바쁜가 봐, 얘가. 그 다음에 22번. 문제 좀 주의해야 돼. 이런 거 이제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용수철은 조금 좀 주의해야 돼. 이게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을 때 길이를 그냥 평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L대로 평형점.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 역학적 에너지 도전 중에서 반드시 외울 게 있어. 위치 에너지 공식과 운동 에너지, 탄성 퍼텐 에너지, 운동 에너지 외워야 되죠. 자, 그런데 길이가 L만큼 있었다. 자, 여기에 질량이 M의 물체가 있었는데 내가 그냥 받쳤어. 그래서 늘어나지 않았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때 내가 받치고 있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m만큼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다 힘만큼 내가 같은 힘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이제 안 늘어나고 있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 물체를 손을 딱 뺐어요. 그랬더니만 물체가 점점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이걸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 물체가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내가 세 개 하나 더 그려줄게. 자,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크기가 mg거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길이보다 늘어난 길이가 x만큼 늘어난다면 용수철이 얘를 위쪽으로 kx 편성계수 k라면 kx만큼 힘으로 얘를 잡아당기죠. 이해되니?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mg인데 kx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은 kx가 자, 내려가도 중력은 일정해. 그렇죠? 이 거리가 늘어난 길이 이거 x만큼 쭉 늘어나는 동안에 그런데 mg는 계속 일정한데 탄성력은 점점 증가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mg의 크기와 kx가 같아지는 점이 생겨요. 오케이? 자, 다시. 자, 지구가 잡아당기는 mg가 탄성력보다 크니까 R자 힘이 점점 있으니까 물체가 점점 빨라지다가 요 지점을 딱 되는 순간, 갖다지는 순간 R자 힘은 0이 되고 그 다음부터도 이제 물체 관성대로 내려가겠죠. 점점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이게 탄성력, 위로 잡아당기는 탄성력의 크기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R자 힘이 위쪽으로 생기게 되고 점점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다가 정지하는 순간, 그렇지. 어느 순간 정지해버린다고. 그 순간 거리가 이제 늘어서 x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거리가 그럼 얼마큼 늘어날 거냐. 이게 이 그래프는 항상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 거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처음에 늘어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완전히 이렇게 늘어났을 때까지의 거리를 한번 계산해가지고 x라고 한번 해볼게요. 늘어난 거, 그렇지? 이 점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다. 자, 이거 운동하지 않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0이다. 이해가 되니? 그러면 최대한 늘어났을 때, 이 거리를 x만큼 늘어났다고 치면 이 지점에서는 포텐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치, 여기가 있다 이만큼. 이건 있단 말이야. 이 0이지만.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의 전체 합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딱 도착을 했을 때, 그치?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있다 없다? 없다. 늘어나 있어 지금. 늘었잖아 x만큼. 있지. 오케이? 운동 에너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정지할 때까지 갈 테니까. 예, 중력 포텐셜은 있겠지만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으면 없다. 자, 그러면 이 점에 가지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식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큼이 돼요? mg x가 될 것이고 2분의 1 k x의 제곱이 될 것이다. 이해되지?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형태의 문제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기억. 나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OX. 5. 그렇지. 니은 나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mgx이다. 5. 그렇지. 그 크기는 mgx야. 물론 2분의 kx 제곱으로 k가 안다면 구할 수도 있고. 자, 지금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2분의 x일 때 물체의 속력이 최대이다. 5x. 5. 그렇지. 이 길이가 x라면은 이게 2분의 x가 될 때, 이때 거리가
mg랑 kx가 같아지는 지점이거든. 여기가 점점 빨라지다가 그 다음부터 내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야. 중력 K가 빨라지다가 여기 2분의 완전 늘어난 거리가 x인데 2분의 x인 점을 지나갈 때 중력과 탄성력이 같으니까 가속도는 0. 그 다음에 점점 위로 느려진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가 가장 빠르고 너무 잘 풀었어. 오, 어려운데. 이 그래프 자꾸 봐주세요. 어려워. 탄성력은. 그 다음에 또 나머지 7점. 실력 네. 문제에서 네. 2번하고 2번과 4번. 우리는 머리를 쓰자. 지워놓으면 또 안 돼. 또 이거 필기해야 되니까. 나 진짜. 이걸 또 지워놔야지 빨리 그냥 한번 하는데 하나 쓰고 지우자. 머리 쓰자, 우리도.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3m과 3m이 있고 m과 n이 있구나. 3m과 n이 있고 a가 b가 있다. 자, 이게 내려오고 이게 여기 올라갑니다. 자, 보자. 근데 문제는 말이야. 이게 경사가 완만한 데가 있고 각한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같은 높이만큼까지 올라가려면 얘는 이만큼이지만 얘는 더 많이 가야 되겠지. 그치? 딱 봐도 경사도가 달라. 그래서 얘가 이 S만큼 내려오면 올라간 거는 S지만 올라간 높이는 달라. 얘네들. 그치? 네. 이동한 거리는 같지만 높이는 다르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 중에 하나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얘는 높이가 H만큼 높이가 낮아졌고 오른쪽의 물체는 얼마큼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자, 보자. 이 질량은 3m이고 이게 m이거든. 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A 대 B가 몇 대 몇이냐? A하고 B. A가 B의 2분의 3배. A가 B의 2분의 3배. 2 대 3. 맞나?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이 녀석은 질량이 3m이니까 3m h가 될 것이고 얘는 얼마가 될까요? 3 대 2는? 2mh 그렇지. 이 두 개니까 2m h가 질량 n이니까 높이는 2h 높아진 거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요? 네.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비율을 모르면 이제 풀 수가 없어. 역학적 에너지는. 자, 나중에 동영상 같은 방에 올려줄 테니까 필요하면 다시 보시고 일단 좀 지워놓자. 자, 그럼 뭔가 좀 이제 대충 뭐 보이겠지? 윤곽이? 이제 머리 써야지. 한꺼번에 하니까 어깨가 아파. 이거 저기 높다, 이거. 앞에 앉으면 조그맣게 써도 되는데, 왜 뒤에 앉아가지고, 자, 그래서 A가 P, Q점을 지날 때 운동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P점, Q점이에요. A가 Q점을 지나갈 때 운동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는 A가 B의 3배이다. OS.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비교할까? 높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막 이게 복잡하단 말이야. 이 형태는. 그쵸? 얘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얘는 운동 에너지도 생기고 포텐셜 에너지도 생기고 두 개의 운동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식으로 한번 적게 되면은 이런 형태는 좀 복잡하거든? 원래 답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너무 복잡해.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이 붙어 있는 물체는 속력이 같을 때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고 V가 같을 때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할 것이다. 근데 질량이 3대 1이니까 그렇지 속력이 같으니까 질량 3배 몇 대 몇이겠어?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운동하는 순간만 따져보라고. 속력이 V야, V야. 같지? 네. 질량은 3의 M이야. 달라요. 달라. 몇 대 몇으로? 3대 1. 그래. 그래서 A가 B의 세개가 맞잖아. 그래서 니은. 자, B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3 mjh다. 요거 이제 어려워. 요거 어려워. 어허. 이 문구 하나가 이것 때문에 이제 고3들이 단어 어려워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네, 해볼게. 자, 이거 한번 적을 테니까 처음에 이 물체가 A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 A의 나중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B의 나중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의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 물론 이 물체가 올라가는 높이는 다 달라. 하지만 이 물체가 감소량이 아니라는 거야. 뭐 그때 감소량. 이 물체가 처음에 이 높이에 있었다면, 만약에 이 높이만큼 만약에 있었다면, 이 가지는 운동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 나중에 운동 에너지,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 나중에 운동 에너지. 이렇게 좀 많이 써야 돼요, 실제로. 자, 이거 볼게. A가 내려왔단 말이야. 처음에 위치에서 얼마큼 내려왔냐. 여기까지 내려오는 기준만 너는 잡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얼마큼 가지고 있었냐면은 1로 가지고 왔을 때 3mg h. 운동 에너지는 0. 그치? 자, 여기 있지. B는 올라가기 전 기준을 여기서 잡아. 그래서 증가한 양 계산할 거거든. 그래서 얘는 포텐셜이 0. 정지니까 0. 이해돼? 자, 그러면은 나중에 내려온 다음에 뭐야? 내려온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어차피 감소됐냐? 이 물체가 만약에 자 100m 높이에 있어. 90m 전에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100m, 90m 따지는 게 아니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떨어졌다? 10m 내려왔다고만 알면 돼. 원래 높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치? 떨어진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큼이냐? 아무튼 기준면 0이야. 여기서부터 H에서 내려왔으니까 포텐셜은 0. 운동 에너지는 몰라. B의 운동 에너지도 몰라. 그치? 하지만 얘가 감소한 포텐셜은 3mjh인데 얘가 증가한 포텐셜이 있단 말이야? 3대2. 오케이? 이게 얼마다? 2mgh.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 둘이 합하면 얼마가 돼야 돼? mgh가 돼. 그런데 질량 B는 A와 B가 3대 1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얼마큼 가지고 있어? 4분의 3 mgh. 얘는 4분의 1 mgh. 전체가 3일 4라면 얘는 3. 얘는 1만큼 가지니까 그치? 4분의 3, 4분의 1 되겠지? 그래서 자, 니은 이때 가지는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4분의 3 mg H. B는 4분의 1 mg H. 알겠죠? 자, 표시를 놓고서 정리 한번 해줄게. 이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가 되는데 이때 증가한 에너지는 놓치기 쉬운데 A에 뭐가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 B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가지. 오케이? 그래서 A 거는 감소한다 냅둬. A가 하나의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나머지 세 개의 증가한 에너지들이 되는데 높이가 높아지는 B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높이가 낮아지는 A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서 얘 운동 에너지 나머지 얘 운동과 포텐셜 변화기 세 가지로 변하기 때문에 감소한 에너지만큼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증가한다. 이게 역학 에너지 보존이지. 오케이? 그래서 간단한 식을 적어가야 돼. 오케이? 이거 적어야 돼. B의 감소한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가 되는데 A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B의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 요렇게 됩니다.
어려워요? 아니 이렇게 써도 돼. 이거 나중에 수능 볼 때까지 잘 써먹으세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몇 번 쓰다 보면 나중에 그냥 이거 딱 보니까 감소한 거 이만큼, 증가한 거 이거 하고 이거 이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 mjh가 될 것이고, 지금 A의 중력 포텐셜 감소량은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OS. 5. 아니, 틀렸어요. 왜냐면 B는 높이도 높아졌기 때문에 B의 포텐셜 증가량이 빠져있어. 여기 빠지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빠지면 큰일 나. X. 오케이? 이것 때문에 쉽지도 않은 거. 그 다음에 4번이라고? 네. 예, 4번을 들어볼게요. 자, 4번은 어디 갔습니까? 자, 용철 상수가 한번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K 얼마야? 500이잖아. 어허, 이 친구 골치 아픈데 이거? 이걸 모르고 어떡하냐? 자, 그래가지고 용수철 상수는 500 뉴턴 퍼 미터이고 1kg의 물체를 0.8m 높이에서 떨어뜨린다. 자, 그러면은 이 물체가 보자, 이제 이걸 가지고 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만약에 완전히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구가 잡아당긴 힘, 잠깐만, 용수철이 이게 압축이 된단 말이야. 용수철이 얘를 미는 힘이 kx야. 지구가 잡아당긴 크기는 질량 1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m 퍼센트 제곱이니까 10N. 그치? 그림으로 그리면 아까 그림 기억나? 늘어난 길이 x에 따라서 힘의 크기는 10. 근데 탄성력은 점점 그게 더 나잖아. 그치? K 곱하기 X. 오케이? 갖다지는 지점이 있어. K가 500이야. X는 얼마가 될까? 10이 됩니다. KX는 10. X는 500분의 10. 50분의 1. 0.02m. 자, KX가 이게 이게 용수철에 닿는 순간 중력은 계속 10을 일정해. 네. 그런데 용수철이 비는 힘은 점점 변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변하다가 용수철이 비는 힘 KX가 10N이 되는 지점이 생긴다고. 그치? 그게 얼마냐? X가? 이거를 계산한 거야. KX가 10이 되려면 X는 500분의 15, 50분의 1은 0.02m. 센티미터는 2cm야. 미터는 0.02m.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거리가 되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용수철이 미는 힘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평형을 이뤘지만 이 물체는 계속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 밀고 들어가겠지. 그렇지? 언제까지 밀고 들어간다? 모든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밀고 들어가겠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이만큼 밀고 들어간다는 거야. 이걸 또 하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다시 보자. 이 물체가 어느 순간 속도가 용수철이 점점 미는 힘이 같아져서 어느 순간 이게 됐다가 계속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점점 압축되면서 최대한 압축될 때의 길이가 x가 됐다면,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가진 에너지 한번 적어볼까?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당연히 공중에 떠 있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당연히 0이고, 정지로 출발하니까 당연히 0이고. 그럼 요 지점 완전히 압축될 때까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는다면 0이 될 것이고, 운동 에너지는 0이 될 것이고, 이 순간은 모두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겠구나. 그치? 이 도함값이 보존되겠다. 해반이 0이야? 여기를 그냥 기준은 0이라고 나. 그럼 이 물체는 0.8에서 x만큼 떨어진 값이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 오케이? 그래서 10m/s이니까 m, g, 높이는 0.8 더하기 x.
오케이? 네. 자, 그리고 탄산 포텐지는 이거 미안하다. 이거 얘가 이만큼. 2분의 1 K X의 제곱.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 네. 인수분해 시켜. 암산이 안 돼. 5분의 121. 5분의 121.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아니! 아니. 손님. 음. 저녁 아무래도 먹어야 되나? 저녁 안 먹으라 했더니 배고프네? 수야, 네. 저녁 안 먹고도 공부할 수 있어? 아니요. 근데 배고플 때 공부도 잘 되던데. 배부르면 하품 나오고 졸립잖아. 배고프면 집중 다. 아, 그런 경우는 있지. 자, 그래서 오죠. 오호. 일단 기억부터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물체가 최대한 빠를 때는 어떨 때일까? 어떨 때? 어떨 때? 이 물체가 친구가 잡아달라면 빠가질 것이고 용출에 닿았어. 그럼 또 곧바로 내려지지 않아. 언제까지? 여기 0.02m 밀 때까지는 빨라지지. 잠깐만. 계산 잘못했나? 이거 0.2 아닐까 혹시? K 500Nm. 그 다음에 X는 10. 50분의 1. 0.0인데. 이거 0.08m 아닐까 혹시? 이렇게 되면 숫자가 더 이렇게 복잡하거든? 문제 이상하네. 문제가 이상한데 문제가 틀렸어. 세웠어요? 정말이야. 이거 계산하면은 정말 나와? X가 얼마나 나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예, 엄청 크게 나와가지고. 답이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이게
이게 50Nm/m가 돼야지 답이 나오는데 문제가 틀렸네. 500이 아니라. 아닌가? 근데 답지에서는 C 똑같은데 X2가 0.2라고 나와요. 잠깐만, 이거 50도 안 되는데? 잠깐만. 0.02다. 이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미친 척하고 해야 되네. 그래서 인수분해 시켜봐.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가 MGH 0.8 더하기 X 250X 이거를 8로 넣어도 안 나눠지고 5로도 안 나눠지고 숫자가 너무 큰데 이거 오랜만에 이런 거 인수분해 시키네. 왜? 잘 나와? 저기까지 안 나와가지고. 안 나? 여기 안 나? 어디까지? 요 정도까지 나와? 네, 거기까지 있다. 그래. 미안해. 다시. 자, 그래서 용수철이 일단 0.8m만큼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이제 x만큼 압축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 맞죠? 그거 재밌어? 그걸로 보면 여기서까지는 탄성 퍼텐시 에너지는 있고 퍼텐시 에너지는 0 기준면을 1로 잡아서 운동 에너지도 0으로 잡자. 그치? 그럼 여기서는 뭐만 가지고 있냐면은 중력 퍼텐시 에너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퍼텐시 에너지만 가지고 있고 운동 에너지는 0 탄성 퍼텐시 에너지도 0.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는 퍼텐시 에너지는 얼마큼이냐면은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0.8에다가 x만큼 더해진 만큼 여기만큼. 그래서 mg 질량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곱하기 떨어진 높이는 0.8 더하기 x는 여기서 x만큼 압축이 됐거든. 얘는 2분의 1 곱하기 kx 제곱 k가 500 곱하기 x의 제곱. 그치? 계산해봐. 계산하면은 빨리 해봐. 난 다 적어줄 거야. 이런 거 풀어야지. 나 필요 없네. 이 분필로는 이거 좀 계산해줘. 나왔다. 네, 나오긴 나왔어요. 응. 근데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이수가 나왔어. 얼마인데? x가 25분의 4 또는 마이너스 5분이. 마이너스는 당연히 분면이겠지. 자, 그러면은 25분의 4는 그치? 50분의 100분의 25분의 4? 아니야? 맞아. 50분의 8 100분의 16 0.16 하나도 이상한데 아닌데 답이 아니에요. 이 문제 나도 검토를 안 해봤거든? 제대로 하면 0.2가 나오는데 하여간 컨닝했어. 했어요? 컨닝해서 답이 있어. 근데 암산을 해봐도 대충 안 나와 0.2가. 어떻게 안? 왜냐면 0.1 넣으면 식이 성립이 안 되거든. 0.1은 0.04가 될 것이고, 0.2가 되면 0.2 더하면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1이 될 것이고, 그럼 이거는 10이 될 것이고, 그럼 0.04에다가 곱해주면 이거는 250이 될 것이고, 맞네? 맞네! 0.2가 맞아. 네가 계산이 나오는 거야. 맞아! 0.2. 오케이? 그래서 기억! 물체의 속력의 최대값은 어디일 때가 최대값이다? 0.2.
여기 지나갈 때 성립 네, 최대값. 0.0. 그치? 여기 지나가는 순간 최대값이 될까? 지금 너가 이제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은 0.8m와 0.02m 내려갈 때 포텐 에너지 여기까지 포텐 에너지. 그러면은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요 순간 여기 기준면을 잡자. 그럼 이때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요 지점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그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같다. 그런데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으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0.8m 더하기 0.02.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은 그 순간은 여기서부터 0.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 그치? 여기 운동 에너지가 최대를 말할 때 그때가 있다면 그때 포텐셜 에너지는 0.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곱하기 0.02의 제곱. 그래서 이항을 시켜서 빼주면 되겠지. 뭐 이런 문제를 만들었냐? 내가 만들면 딱딱 떨어지는데. 아 진짜 뭘 숫자가 이래. 이거 50으로도 500뉴턴 밑에 50으로도 딱딱 떨어져. 아무튼 얘를 문제 되게 못만드네. 아무튼 계산해볼게요. 자, 그래서 포텐셜 얼마큼이나? 질량 M 1 곱하기 중량보다 10 곱하기 0.82는 8.2J를 될 것이고 는 2분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빼먹었다. 이거 빼먹었다. 0.02의 제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500 곱하기 0.0004. 뭐야? 이게 하나, 둘. 0.04 곱하기 0.2가 되고 0.1이 되고 0.1이네? 곱하기 2의 제곱. 아니야. 이거 0.1. 이거 이항을 시켜서 떼줘요. 마이너스. 이런 문제가 다 있어. 계산했어? 0.1이야. 계산하면. 0.1. 은 2분의 1 곱하기 7량 1 곱하기 2의 제곱. 이해되세요? 네. 이거 얼마야? 8.2에서 6 빼주면 7.2네. 그치? 7.2는 2분의 1 2의 제곱이고 양 2 곱해주세요. 14.4는 2의 제곱. 루트 씌워주세요. 루트 10분의 12, 1.2m/s 아닌가? 맞아요. 아닌가? 맞죠? 이거 아니야. 맞지 않아. 내가 멋있게 풀어줘. 이게 불사가 더럽냐? 아무튼 틀렸어. 4m/s는 될 수가 없어. X. 용수철의 최대 압축대끼리는 0.2m, 20cm/s 맞고요. 용수철의 최대 압축되었을 때 용철이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500 곱하기 2분의 1 kx 한번 해봐. 2분의 1 kx, 2분의 1 500, 그 다음에 0.2. 아니, 어려워하지 말고 2분의 1? 이게 단순하게 넣는 거잖아,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K 500 곱하기 0.2m 늘어났다니까? 그치? 50이잖아. 뭐, 이것도 한참 계산해. 무슨 10도 아닌데. 이거, 왜 이러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페이지 82쪽. 우리 오늘부터 연력학 배웁시다. 연력학. 랄라랄라라. 화장실 한번 갔다. 드디어 연력학. 한 달 싹 5분간 쉬었다 합니다. 5분간. 중간
중간 점검 한번 해보자. 오 5분간 휴식.
계산하게 왔어. 정말 0점이 맞아. 궁금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지. 해봤는데 정말 0점이 맞아. 해볼까? 너 아까 이거 인수분도 못하고 어떡하냐 문제하는데. 자 이거 어디 갔어? 이거 해주면 이 녀석이 어디 갔어? 요거 아무튼 0점이 맞아. 해봤어.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15분의 마이너스 15분의 1이거나 또는 플러스 5분의 1 둘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는 얼마나 연료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새 또 그거 지우셨어요? 아니면 이거 촬영 잘 안 되는데 그냥 물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왜 그러셨어요? 아니, 호기심도 많으셔. 재밌어? 지워보고 지워보고? 그럼 내가 부탁할 테니까 힘들 때 와서 지워주세요. 그럴 때 좀 해주시지. 왜? 아무 도움 안 될 때. 대체 왜? 잘 지워진다. 지우는 건 한 번에 안 지워져. 지운 다음에 깨끗한 게 있거든. 두 번 지워야 돼. 훌륭하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자, 연력하게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물체가,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거든. 이 물체 일을 해요. 일을 하면은, 나중에 이 물체는 이제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죠. 이런 능력을, 에너지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물체가 원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아무튼 일한 양만큼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또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또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열을 넣어주게 되면은 기체들이 분자 운동을 하거든. 분자 운동.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넣어줬다. 열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를 넣어주게 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체가 부피가 커져.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어떻게 일하는지 볼게. 이쪽으로는 기체 분자가 움직여도 실린더 원통을 말하는 거 원통. 실린더 움직이는 게 피스톤. 다시 원통이 실린더.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피스톤. 그런데 이렇게 기체 분자들이 원통을 움직여도 F 곱하기 S, S가 0이기 때문에 1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피스톤을 때리는 힘 곱하기 피스톤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부피가 커지. 기체에다가 열을 가면 부피 커지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쪽으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F 곱하기 S만큼 일을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보통 물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가 가진 에너지가 100이다. 그러면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100을 할 수 있는데 기체는 안 그래. 그래서 그럼 기체는 더 많은 양의 자기가 가진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는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기체가 그럼 과연 얼마큼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연력학, 기체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정의 한번 해볼게요. 이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체한테 열을 넣어주게 되면 보통 물체들은 그냥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형태가 되고 이 기체 분자들은 어떤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들을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요. 내부 에너지. 뭐 혼자인데 뭐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도 돼. 뭐 줄까? 먹을 거? 버리는 거지. 뭐. 먹는 게 아니라 버리. 나 지금 편의점에서 이상한 과자 하나 봤다. 삼양라면 스낵. 아, 그거 먹어봤어? 네. 무슨 맛이야? 그냥 사양 라면에다가 스프 넣은 그런 맛이야? 그래? 나 한 봉지 사봤는데 아직 안 뜯어봤거든? 정말 삼양라면에 스프 넣은 맛이야? 그냥 라면 부셔먹는 느낌이에요. 그래? 한번 먹어봐야 집에 가서 한번 궁금해졌네. 그래서 난 집에서 안성탕면에다가 안성탕면 봉지가 너무 작아서 이만한 그 투명색 봉지에다가 안성탕면 4등분을 해. 그래서 2개씩 반으로 또 갈라. 그래서 숯불 뿌려가지고 해가지고 먹거든? 맛있어. 숯불 다 넣으면 짜. 그래서 적당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그거 참 맛이 괜찮은데 삼양라면 쓰레기 나와가지고 근데 안성탕면 쓰레기 나오면 매일 먹을 수 있다. 맛있어 진짜 안성탕면. 그리고 진라면 있지? 네. 그거 스프 뿌려 먹으면 맛있다. 근데 신라면은 별로인 것 같아. 뿌려 먹기에 신라면 자체는 그 스프 입자가 곱지가 않아가지고 좀 굵어. 잘 안 붙어 면에. 그래서 신라면은 닭다리. 뿌려 먹기 좋은 게 안성탕면 스프가 제일 곱고 진라면도 좀 거시기 하고 스프가 진짜 고와가지고 면에 잘 달라붙는 게 뭐가 있더라. 액체로 나오는 거 진짜 또 이런 거 같아. 바르기 힘들어. 뭐가 있더라. 짜장? 짜장! 짜파게티 한 번! 면이 별로야. 면이 너무 두꺼워. 면은 좀 얇으면서 적당한 게 안성탕면, 삼양라면, 진라면은 면이 좀 두꺼워. 네, 맞아. 자, 이제 이거는 라면 얘기고요. 다시 돌아옵시다. 물체에다가 일을 했을 때 물체가 얼만큼 일할 것인가. 그쵸. 그래서,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표시해요. 내부 에너지. 그러면은 열을 넣어주게 되면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질까 느려질까? 아니야. 열을 받으면 훅 빨라지고 열을 잃으면 둔해져 느려져.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네 과학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열 받으면 활발해지고 열 잃으면 둔해진다. 안 몰라요? 아이 왜 이래? 과학 시간. 과학시간 졸았어? 선생님이 좀 놀려가지고. 아 너희가 졸렸겠지. 선생님은 열심히 했는데 너희가 나 졸렸다 그리고 잤겠지 뭘. 자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좀 생략하나 그래.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을 내부 에너지라고 할 거야. 어떤 물체가 정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기체들의 분자의 질량을 M, 속력을 뭐 V, 높이를 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 물체가 이 기체들이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거기 있는 전체 평균 높이 가우스라고 알죠? 9살 때 그 학교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잠깐 만나는 동안에 학생들이 다 더하고 있는데 가우스 혼자가 떠들고 있을 때 알고 있어? 이라? 그래가지고 너는 왜 선생님 말 안 듣고 떠들고 있어? 다 더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다 더했어요. 어?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더했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생각을 하고 거꾸로 1부터 100까지 생각을 하면 모두 더하면 101이 모두 100개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100 곱하기 101을 이걸 2개 더하면은 1부터 100까지 2번 더한 거 아니야? 이걸 곱해가지고 1을 나눠버린 거야. 이게 수열 조합의 기본 원리야. 이거를 9살짜리 꼬마가 그래서 이 얘기를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와, 난 9살 때 아무 생각 없이 놀았는데
나랑은 뇌가 천지 완전 다르구나. 뭐 너도 별반 다르진 않지? 그래서 물론 존경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수학이나 과학 원리가 꼭 많이 알고 나이를 먹는다고 알아지는 거 아닌 것 같아.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쓰냐 이것도 중요한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떤 가운데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골고루 퍼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평균 높이는 변화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퍼트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를 않는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하더라도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얘는 변화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만을 따지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체들의 내부 에너지는 뭐만 따질 거냐? 퍼트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운동 에너지만을 내부 에너지라고 부른다. 1번 내부 에너지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자, 그러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한다면 총 ND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곱하기 총 분자수 전체 총 분자수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를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이 내부 에너지가 뭐랑 관계 있냐면 봐봐. 여기다가 압력계를 갖다 P, 프레셔, 압력계. 그 다음에 여기가 기체 부피가 있어. 부피. V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만약에 말이야. 같은 압력인데 부피가 크다고 쳐봐. 그러면 기체가 온도가 봐봐. 기체 부피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 온도와 압력이에요. 그래서 같은 압력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크고 같은 부피일 때는 압력이 클수록 온도가 높은 거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심하게 놀았네. 중학교 1학년 때. 자, 기체가 있어. 이렇게 피스톤, 실린더, 피스톤. 여기 기체가 미는 압력을 P. 네. 기체 부피는 V. 이거 알아요. 알지? 네.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압력이 2P로 커졌다. 이렇게. 부피는 2분의 V로 네. 작아진다. 기체의 압력이 3배로 커졌다. 부피는 3분의 V로 작아진다. 알아요. 그래서 P 곱하기 V는 언제나 일정하다. 그치? 2P 곱하기 2분의 V. 3P 곱하기 3분의 V로 항상 일정하다. 이걸 보일러 법칙이라고 부르고. 기체가 온도를 갖다가 온도 이거 기체 부피 그래프 보는 거 한번 해줄게. 그래프 보는 거 0도실 때 기체의 부피는 V5라고 한다면 이 기체를 각 일정한 기압, 압력 일정한 곳에서 온도를 올리기만 해도 부피는 변하는데 온도가 1도 올라가면은 기체 부피가 좀 증가해요. 얼마큼 증가하냐? 0도씨 때 기체의 부피의 273분의 1 증가해요. 그리고 또 1도씨가 증가되어서 2도씨가 되면 또 그만큼 증가해요. 희한해요. 0도씨 때 273분의 V0만큼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일정하게 증가가 돼 있어요. 얘네들. 그러면 이 기체들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차지하는 공간이 좀 넓어지게 되거든, 여러분들이. 근데 샤르리는 아저씨는 이걸 알게 되면서 기체는 기체 자체의 분자는 뭐 크기가 변하지 않을 텐데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뭐 책상에 앉아 있다면 조용히 앉아 있는 학생이 있고 막 지랄거리고 움직이면 애들이 좀 멀어지잖아. 이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질수록 공간이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진다면 분자 운동은 점점 느려지게 되면서 부피가 점점 작아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같은 비율로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면서 부피가 작아진다면 0도씨 때 기체의 부피에 273분의 1씩 감소하니까 영하 273도씨가 되면 기체의 부피는 0이 될 것이다. 그치?
이 온도를 분자 온동이 0인 온도, 절대 0도라고 부르고, 이 온도를 절대 0도. 여기부터 따지는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따지는데, 단위는 켈빈을 써요. K, 라지 K. 사람 이름이야. 0 켈빈. 그리고 1도가 올라갈 때마다 1 켈빈. 그럼 영하 272도씨는 1 켈빈이 되고, 이거보다 3도 높아져봐. 그럼 영하 270도씨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 3켈빈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0도씨가 되면 얼마가 된다? 273 켈빈 이렇게 되는 온도. 1도씨가 되면 얼마가 되겠어? 절대 온도 200, 300. 1 더하면 여기다 1 더. 274. 아 진짜. 예. 276. 그래. 275. 아우. 진짜 못하네 솔직히. 야 너무. 그래 27도씨가 되면 절대 온도는 얼마겠어요? 290 아니 280. 맞아. 273에서 27 높아지면 여기다 27 더하면 될 거 아니야. 280. 야 이씨. 27. 네, 280. 아, 300. 아, 책에 적어. 제 위쪽에 적어. 아씨. 27도씨. 아씨. 300 켈빈. 127도씨. 400 켈빈. 적어가세요. 아유. 227 적어 빨리. 도씨는 왼쪽 위에 적어야지. 왼쪽 위에 여기. 82쪽 제일 위쪽에. 여기는 500 켈빈. 진짜. 327도씨는 600 켈빈. 오케이? 아, 이거 적으세요. 안 되겠네. 너무 못하네, 계산을. 식을 적. 원래는 어떻게 적는 거냐면은, 절대 온도는 라지 t를 적거든? 얘는 섭씨 온도는 스몰 t, 섭씨 온도. 더하기 273 적어주면 되는데, 계산을 못해. 그래서 아예 그냥 적어가. 황당하네. 나 이거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 네. 오늘 딴 생각하고 있어? 아니. 여자친구 생각나? 내 친구 보고 싶지? 아니. 그럼. 없어? 여태 뭐 했어?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나도 없었다. 대학교 가서 사귀었어. 내가 거기 가서. 지금은 사귈 필요가 없어. 어차피 헤어져. 고등학생 되면.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도 사귈 필요가 없어. 군대 가는 건 헤어져. 군대 제대하고 나서 사귈 필요가 없어. 졸업할 때 취업 준다고 헤어져. 취업하고 나서 사귈 필요가 없어. 자기 집 장만하고 할 때까지, 돈 모을 때까지 어차피 헤어져. 그럼 집 장만하고 나서 사귈 필요가 없어. 다 있는데 왜 필요해? 내가 열심히 고생했는데 집 평생 사귈 일은 없어. 정말 공부나 해. 왜? 사귀고 싶어? 에이, 왜 이래 또. 보통은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데 대놓고 사귀고 싶다 그러면 변태? 그럼 정상이냐? 정상은 남자야? 건강한? 그래. 어떤 여자 사귈래? 이쁘고 섹시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너만 알고 바람 안 피고 그런 여자 없어. 자, 다른 학생들도 섹시하고 착하고 이쁘고 그런 걸 원할까? 다른 남자들도? 그럼 다른 남자애들은 여자친구를 가만둘까? 그럼 여자친구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텐데 너만 계속 쳐다보고 바람 안 필 수 있을까? 그래서 안 이쁜 애를 일부러 고른 애들이 있더라고. 하지만 네가 그냥 사귀고 싶은 사람을 사겨. 모든 사람은 바람 피진 않아. 99%는 안 펴. 1%만 이상한 사람만 바람 피는 거야. 알았어? 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다른 게 보이진 않아 원래. 다른 조건. 자,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빌어요. 30년 후에. 그 전까지는 혼자 솔로로 지내라. 왜 좀 너무 늦어? 그럼 언제? 좋을 때. 맞아. 대학 기라기 때도 괜찮고. 자, 보자. 그러면은 기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이거 봐. 이거 멈췄지요 지금. 뭔가 신규도가 안 되거든. 그래서 정리한번 해볼게요. 기체에 부피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냐면은 1번 보일의 법칙.
프린트를 줄까?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 그쵸? 온도가 일정할 때. 절대 온도예요, 이거. 2번. 샤를의 법칙. 그래서 잠깐 보자. 이 기체가 여기서 쭉 빠지게 되면은 이거 밑변분의 높이값. 밑변분의 높이값은 일정하다. 이것들을 T.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분의 기체의 높이는 일정하다. 이 법칙을 샤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화학 배웠어요? 예. 일몰이 뭐야? 감. 자, 그러면은 3번 아부가드로의 법칙 또는 5일 샤를의 법칙. 만약에 0도씨 1기압 에서 1몰의 부피가 과연 얼마큼이냐 한번 해볼까? 자, T분의 P 곱하기 V. 자, T 0도씨 절대 온도로 얼마야? 정도 시도 100. 맞죠? 100만. 아유, 0도씨는 273K. 이거 안 적어줬구나 내가. 아이씨, 되게 계산 못해. 아니, 이래가지고 여자 사귀겠어. 내 이름 까먹고. 너 이름 뭐였지? 나 이름 뭐야? 자꾸 야 니네하고 헷갈린다 너랑. 싸다고 맞아야. 이름을 외우고 다녀야지. 이게 중요한 건데 뭐하면서. 다시. 자, 그래서 T는 273. 자, 압력은 1기압. 1몰의 부피는 얼마다? 22.4리터. 오케이? 네.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 0.08이가 돼. 네. 해봐. 8이 중에 똥파리가 왕파리. 똥파리. 자, 그러면 만약에 2몰이 됐다. 2몰. 2몰이면 얼마가 되겠어? 이 값이. 부피 2배로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똥파리 곱하기 2배가 된단 말이야, 부피가. 그러면 3몰이 되면 얼마가 될 것 같아? 똥파리 3배가 된단 말이지. N몰이면 N몰. 똥파리 곱하기 N배가 된다. 항상 따라다니네? 이 숫자가? 이 숫자를 기체상수 R. 오케이? 네. 그러면은 식 한번 만들어줄까? T분의 P 곱하기 V는 NR.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똥파리. 오케이? 네. 그러면은 P, V는 뭐가 된다? NR 나지 T가 되는 거야. 이거를 이상기체의 상태방 정식이라고 합니다. 책엔 없지만 이상기체의 상태방 정식.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우고 갈 건데 이제 저거 설명하려고 이걸 좀 해놓은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동영상 보시고. 네. 재밌어? 내가 수업하는 거 보면. 난 내가 수업하면서도 스스로 놀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지? 와,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해봤어. 내가 봐도 어려워.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지금 뭘 배우려고 이걸 하고 있는지,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물리는. 이 단어는 특히 그래. 잠깐 볼게. 그래가지고, 이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는 과연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이걸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난 그 정도 머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내부 에너지까지밖에 유도가 안 되겠다. 오늘 잘 따라오세요. 재밌어요? 자, 내부 에너지를 한번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제, 요런, 이거 한번 보자. 기초적으로, 요걸 좀, 압력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P. 자주 나올 거예요. 이런 P. 압력의 단위는 뭐냐면, 제곱미터당 몇 뉴턴의 힘이 작용하냐. 예를 들어서, 10뉴턴이 2제곱미터에 작용한다. 이런 것들을 5파스칼이라고 부르고, 5뉴턴 퍼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공기의 압력, 공기, 기압이라고 그러는데, 1기압은
13 헥토파스칼이라고 부르고, 헥토는 뭐냐면 100이란 뜻이거든. 100. 그렇죠? 그럼 얘는 1013 빵빵 뉴턴 퍼 제곱미터. 즉 1제곱미터당 10대 1000만 10만 1300 뉴턴의 힘이 작용한다를 약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이런 힘을 1기압이라고 부르고, 1제곱미터당 10의 5승 뉴턴이면 질량으로 따지면 1만 킬로그램. 보통 차가 2톤 2000킬로그램이거든. 거기에다가 차 5대 이상을 얹어놓은 이런 질량이다. 큰 트럭이나 버스 말고 일반 승용차들. 1제곱미터에 차 5대. 엄청난 힘이죠. 이런 힘을 1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2번. 이제 이 공식을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압력 P는 면적을 A리어 작용한 힘을 F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내부의 가지를 좀 식을 좀 만들 거거든. 이 과정 중에서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힘 F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F는 압력에다가 압면적을 곱해줍니다. 그치?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5파스칼이다. 그치? 그러면 0.5 제곱미터에 작용한 힘은 얼마가 되냐? 곱해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2.5 뉴턴이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또는 2제곱미터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뭐 10뉴턴 이런 식으로 이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그 면적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책에 좀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적어가 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체들 있잖아. 옛날에 아보가드로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가벼운 기체건 무거운 기체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부피가 2배가 되면 분자수도 2배가 된다. 만약에 1리터의 분자가 하나 들어있다면 어떤 기체라도 무겁건 가볍건 1리터에 한 개 들어있을 것이다. 이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는 언제나 같다. 분자가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를 단위 부피라고 얘기해요. 단위 부피. 단위 부피를 하나 그릴 건데, 보자. 단위 부피는 그냥 정육면체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모두 사방이 이렇게 거리가 L, 그 다음에 L. 이건 단위 부피. L의 세제곱이 되겠지, 부피는. 그치?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 면적은 뭐 L의 제곱 이런 정도 되겠지. 부피는 L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이해돼? 여기에 이 단위 부피 속에 기체 분자 질량이 M인 녀석이 하나가 들어있다면 이놈이 속력 부위를 땅 때리고 와가지고 땅 때리고 와서 왔다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기체들이 부피를 차지하는 이유는 계속 주변 사방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멈춰있지 않고. 멈추면 부피가 0이 돼버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물체 얘가 이 면적에 L의 제곱에 작용하는 그 힘의 크기는 얼마나 될 것이냐. 그렇죠? 자, F 곱하기 T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그치? 자, 이 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계속 때리는 거야. 반복적으로 때리는 거야.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면은 속력을 만약에 V라고 한번 해볼게요. V. 기체 분자. 이 운동 에너지를 따지려면 뭐 2분의 1 mV의 제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V로 한번 표시해볼게요. V로 갔다가 왔어. 그쵸? 계속. 그러면 L을 갔다가 L을 다가오니까 이때까지 걸린 시간 얼마가 되겠어요? F 곱하기 걸린 시간은 V분의 2L 표시가 되겠죠. 그치? 운동량의 변화량은 V로 들어갔다가 V로 튀어나왔어. 이 벽에 꽝 V로 들어갔다가 V로 튀어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N-NV -NV는 마이너스 2NV가 될 것이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 힘의 크기는 F는 얼마가 될 것이다? F는 V분의 2L분의 마이너스 2NV니까 V는 뭐 생략시켜주고, 그치? 통분시켜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L분의 NV의 제곱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분자 하나가 벽을 때리면 힘의 크기는
L분의 mv 제곱으로 표시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분자가 부피를 차지하려면은 여기만 때리면 안 돼. 위아래 이렇게 이 입체로 때릴 때는 세 방향을 때려야 되거든. 그래서 세 가지 방향,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세 군데, x축, y축, z축 세 군데 왔다 갔다 때리려면은 작용하는 힘이 10,000원 던져주고 3명 나눠 가지라고 그러면은 뭐 3분의 10,000원밖에 안 되잖아. 이런 힘 가지고서 세 군데 때리다 그러면은 얘가 주는 힘의 크기는 3분의 1 곱해야 되겠어. 세 방향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분자 한 개가 차지하는 때리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L분의 mv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인데 이런 애가 한 개가 아니라 n개가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n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네. 그런데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그 운동 에너지로 적어보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필요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 2분의 2 넣어주면 요게 운동 에너지고 2가 남네?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3L분의 2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수 표시가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요? 네. 그럼 잠깐만. 이때 이거 우리 압력 값은 계산할까? 압력? 요거는 힘의 크기를 구한 거야. 그치? 이게 힘이 이만큼이야. 이해돼요? 네. 압력 한번 구해볼까? 압력 P는 얼마가 되냐? 힘의 크기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때 면적 보자. 이 힘. 여러 방향 힘이 있는데 한쪽 면을 때리는 힘의 크기는 이만큼으로 표시가 되니까 자 면적이 얼마가 돼? L의 제곱. 그치? 이 힘의 크기는 3L분의 2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수는 3L의 세제곱분의 2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수 표시가 되겠네? 그러면 L의 세제곱은 뭐가 돼요? 부피라고 볼 수 있겠지. 부피 그냥 대문자 라지분이라고 한다면 얘는 3V분의 2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수. 이해가 되나? 자, 식 한번 적어볼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냐? 압력 P는 V분의 3V분의 2 곱하기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수니까 그러면 이걸 내부 에너지라고 할 거란 말이야? 내부 에너지. 이게 내부 에너지가 되면 내부 에너지 얼마가 됩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3 P 곱하기 V. 잠깐만. 기체들의 질량도 작고 속력도 측정하기 너무 어려워. 작아서.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치? 일일이 질량에다가 V를 곱하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압력계를 붙여. 여기다 기체 부피를 재. 곱해. 그게 내부 에너지가 된단 말이야. 그게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야. 운동 에너지. 포텐션이 뺐어요. 운동 에너지만을 이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PV가 돼서 잠깐만. PV는 NRT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PV 대신에 NRT 넣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3 NRT 되겠네. 그치? 이 N 곱하기 R을 볼트만 상수라고 부르거든. 나중에 K라고 배울 건데 이거는 그 용철 상수가 아닙니다. 볼트만 상수예요. 기체 몰수 숫자를 아보가드로서 나눈 값이야. 뭐 의미는 없어. 우리 물리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책에 적어가야 되는데요. 중요한 식 적어드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왕중요. 는. 자, 내부 에너지는 자, 어떻게 적냐면은 U로 적어. 이렇게 U. 는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수는 2분의 3 곱하기 PV는 2분의 3 KT 이렇게 적어요. 이거를 줄줄줄줄 외워야 돼. 이 단어를 공부하려면 이걸 줄줄줄줄 외워야 돼. 이때 자 얘들아, 승우야, 거기 있는 분자를 딱 보자. 그러면은 실제로 분자가 움직임 가지고서 이 온도를 알기는 쉽진 않아. 원래는, 그치? 그리고 분자 운동 에너지와 분자 수도 쟤는 너무나 작으니까 알기가 쉽진 않아.
그러면 내부 에너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압력, 그 다음에 부피를 곱해주는 값이야. 그치? 그래서 항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PV 값. 저 숫자는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2분의 3도 필요 없어. 여기까지 여기 필요 없어. 이건 물리 T야. 우리 물리 원이기 때문에 PV 값으로 운동 에너지를 더 많은지 적은지 비교할 수 있고, 내부 에너지가 많아졌는지 적은지 알 수 있게 되고,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주의할 점은 무슨 온도다? 섭씨 온도다. 우리가 보통 몇 도씨 쓰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켈빈 쓰는 무슨 온도다? 절대 온도다.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아까 절대 온도 내가 적어놨지? 지웠나?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체들의 내부 에너지를 다 필요한 거 치울까 이제 나중에 동영상 보세요. 필요하면 재밌어? 이 과정 배우면. 물론 되게 재밌다. 어디부터 지워드릴까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부터 좀 지워갑니다. 연력하면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연력하기요. 쉬워, 연력하기. 자, 압력은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압력. 지운다. 요거만 알아두고. 모든 거는 이 시간에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20분 동안. 아이고야, 힘들어. 엄마, 너무 힘들어요. 공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해놨잖아. 많은 거. 중학교 때 배운 거부터 다 총망라해가지고 물리에서 필요한 공식만 알짜배기로 보는 거. 알짜배기. 자, 안성탕면을 스프에 뿌려 먹거나 신라면은 별론데. 근데 저번에 딸이 물어보는데, 아빠 왜 안성탕면을 그거 스프에다가 뿌려 먹는 거야? 참고로 우리 딸은 저거 라면을 스프를 먹는 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 맛을 잘 몰라. 먹어본 사람은 솔직히 너 먹으면 맛있지 않나? 네. 나는 또 참 괜찮은 그 간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더 맛있는 거는 끓여 먹는 것도 맛있긴 해. 어떨 때는. 근데 매번 그렇지는 않아. 어떨 때는 끓여도 먹는데 대부분은 그냥 부숴 먹는 게 맛있지. 미식가. 나는 미식가. 나는 그냥 라면을 그냥 안 먹어. 먹더라도 파를 넣어서 먹어. 미식가니까. 그냥 먹으면 아니야. 달걀 넣는다. 그냥 떡 끓이 아니야. 약간의 떡도 넣는다. 쌀떡도. 거기서 끝나는 아니야. 자, 비장의 비법. 무슨 비법인지 알아? 라면은 신라면은 3분 30초, 안성탕면은 4분, 신라면은 3분 30초. 잠깐만. 너구리 같은 경우는 5분 끓이는데, 끓이기 30초 전에 얼음을 일부러 물을 조금 덜 넣어. 50ml 정도 더 넣은 다음에 얼음 있잖아, 얼음. 세네 조각을 탁 떨어뜨려가지고 촥 하면은 잘 안 풀어. 만약에 끓고 나서 넣어. 안 그러면 그 상태에 물이 적게 들어가 작단 말이야. 얼음을 세네 조각을 넣다가 촥 하면 먹기도 온도가 적당해지고 순간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면이 그다음에 잘 안 풀어. 다 먹을 때까지 탱탱해. 이 정도는 연구를 해줘야지 라면 애호가다 이렇게 미식가다 하는 거지. 참. 나는 어떻게 끓여 먹어? 먼저 듣고 라면도 듣고 오 제대로야. 맞아. 스프 먼저 끓이면 끓는 점이 높아. 오 그렇지. 그 다음에 면 넣고 달걀 파 넣고 텄어. 에이 라면 먹을 줄 모르네. 면을 넣어. 그리고 끓기 1분 전에 다 넣기, 다 익히기 3분 전에 계란을 탁 넣고 젓지 마. 그럼 수란이 뭔지 알지? 흰자에는 넣고 노른자는 덜 익어서 쫄깃쫄깃한 상태로 되면 순환이 되고, 마지막 꺼내기 1분 전쯤에 대파를 넣어. 팍 쓴 걸. 그 다음에 꺼내고 나서 얼음을 탁 넣고. 야, 이게. 참.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어. 계란 다 풀어져가지고. 에이. 계란은 일단 면을 넣고 다 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계란을 탁. 그렇지 않고 면이 딱딱하잖아? 계란을 넣으면 미끄러져가지고 바닥에 들어가서 붙어. 냄비에. 근데 면이 풀어지잖아 이렇게. 그러면 계란을 넣어도 계란이 아래로 안 빠져. 그럼 약간 위에 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을 덮어주는 거야. 안 그러면 잘 안 익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면 순환이 된다니까.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깝네. 또 이제 미식가를 탄생했네. 나는 하나를 먹어도 생각해서 드린다. 이게 미식가야. 물론 큰 차이는 없어. 근데 본인이 즐거워. 뭔가 생각해서 내가 뭔가 했잖아. 자, 두 번째 볼게요, 이제. 책을 한번 볼까, 책? 자, 1번. 열 에너지와 열 기관 봅시다. 열 에너지.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입니다. 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되어 있으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까? 차가운 물체에서 따뜻한 물체로 이동할까? 열은? 차가운 거에서 아니 뜨거운 거에서 그렇죠. 온도가 높은 쪽에 낮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대로 가지는 않아. 열표면 상태, 온도가 같으면 열이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열기관. 열을 일로 바꾸는 기관이에요. 기체가 하는 일 볼까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나가고요. 제일 쪽에 적어두세요. 저기 보면은 아래쪽에 대충 나와 있잖아, 요식이. 요걸 꼭 적어가세요. 다음 시간에 연력화 들어가겠습니다. 숙제? 나간 게 없는데 뭘 숙제를 하려고 그래? 뭐 여기서 잠깐만 내드릴게요? 뭐 마음대로 원하신다면요? 나간 게 없어요. 아직 못해. 문제 다 푸느라고 문제 일부분 남길 거예요. 이거 뺄게요. 오늘은 땡큐.